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 그 12심도 돈데 근데 그 돈은 왜 이렇게 내게 괜찮지 않았지? 그거. 그러면 힌트를 하나 줄까? 네. 제일 끝에 괜찮지 않은 게 하나 남았잖아. 그지? 제일 끝에 남아있는 그거까지 도야. 괜찮지 않은 그대로 그게 도야. 괜찮지 않다는 자기가 속은 거고 그게 도야. 그런데 왜 괜찮지가 않지? 괜찮아야 도면 도는 반쪽짜리게 괜찮은 것만 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터는 안 괜찮은 건데. 괜찮아야 도인가? 그게 12심이야. 괜찮아야 도다 하는 게. 안 괜찮은 그게 도야. 이 바보야. 지금부터 2025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8일 오후 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흔들리는 복잡한 그런 마음은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찾을 수 없는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찾을 수 없는 마음이 뭐냐? 찾을 수는 없는데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은, 즉 느껴지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느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느껴지는 대로. 근데 그거는 보통 그걸 갖고 마음이라고 하죠. 그게 느껴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느껴져야 있다고 여기는데 그게 이제 경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느낌에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지가 되는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게 자기이고 그게 자기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찾아낸 것이고 생각으로 찾아낸 것이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자기로 여기는 거 말입니다. 그걸 자기라고 여기는 거. 그건 아는 것이고 생각으로 찾아낸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쓱쓱쓱쓱 움직이고 몸도 쓱쓱쓱 움직이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쓱쓱 움직이고 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쓱쓱쓱 움직이고 살잖아요. 마음도 어떤 마음이 쓱 느껴지다가 또 안 느껴지다가 또 다른 마음이 쓱 느껴지다가 안 느껴지다가 그냥 그렇잖아요.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입니까? 자기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있다가 없어졌다가 자기가 막 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예?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변하는 건 자기가 아니네. 그럼 변하는 건 자기가 아닌데 왜 변하는 걸 자기로 여길까?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변하는 건 자기가 아니네요. 그럼 변하는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안 변하는 게 자기인 거지. 안 변하는 게 자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배우기 이전에 그냥 자기가 알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이거는 배워서 아는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니까 그냥 아는 거지. 나는 안 변하는 것 같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냐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 여기도 이것도 못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나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기 있고 이 몸이 나다, 이 느껴지는 마음이 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알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실제 자기 자신이 안 맞아 들어가네. 맞지 않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이 틀렸네.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 수 있지만, 아는 것은 잘못 알 수 있지만, 나는 변하는 것 같지 않다. 이건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의 사람들은 다르고 미래의 사람들은 그게 다르겠습니까? 나는 이거 안 변한 것 같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저기 먼 어느 별에 가면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거 나는 도무지 안 변하는 것 같다 하는 이게 달라지겠어요?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네. 그 나라는 것은 시공간과 시공간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네요. 그 시공간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나네. 그럼 알고 있는 게 틀린 거네.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 뭐 잘못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고. 아름아리에 매여서 사는 거잖아.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히 틀렸구나 해도 알고 있던 대로 왜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틀렸습니까? 그게 틀렸으면 다 틀린 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그 바탕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전혀 두 가지가 다른데도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고 살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의 노예로 삽니다.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의 노예지 노예.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다. 맞는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그게 전부 관념이고 이름이지 진짜로 맞는 게 있는가.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그 관념 속에서 그게 관념이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맞다, 틀렸다, 잘났다, 못났다 그런 상대적인 그 비교만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맞다, 틀리다 어차피 그게 전부 틀린 건데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서 다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냥 고정관념에 매여서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잘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가? 내가 맞으면 그냥 기분이 더 좋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은 거야. 이름 속에서 살면 어떻고 이름에 속아서 살면 어떻고 관념에 매여서 살면 어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들어요? 네?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 좀 있을걸요? 한번 손들어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손들으라 그러면 안 들겠지. 그럼 어때? 모두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인생이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발견했어요. 그거 다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다 노예로 살면 다 노예로 사는데 노예가 왜 노예냐? 관념의 노예지.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은 건가?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러니까 괜찮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랄까 그런 건 다 다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전제로 또 여기 나오실 분들 이름 적혀 있네요.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보일 수 있고 물고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하십시오. 네, 하영입니다. 향. 네. 네. 네, 스님, 저는 몇 번이나 계속 여러 번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도 다 틀렸다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아로마리에 의지를 안 하면 되잖아요. 다 틀렸다. 거기에 의미를 둘 거 뭐지? 의미 있으면 또 아로마리에 의지하는 거지. 그럼 아로마리에 의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아로마리가 믿을 수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잘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점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늘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마음으로 듣는데 신경을 쓰고 마음으로 듣고 이런 거 참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네. 그래, 마음으로 듣는다고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은 거를 또 계속 한번 또 들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 하는데 그게 왜 한 말씀도 안 들어오지? 저한테 탁 와서 탁 깨어지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럼 그럴 때까지 들어야지.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듣고 있나? 그건 머리 쓰는 거지. 네. 잘못 듣는 건 뭐고 잘 듣는 건 뭐 잘못과 잘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가서 듣는 거지. 네. 잘 듣는 거 관심이 가면 그냥 저절로 관심이 가니까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솔깃해서 관심이 가서 이렇게 듣는 거지. 잘못 듣는 건 어떤 거고 잘 듣는 건 또 뭔데. 잘못과 잘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 스님께서 늘 하시는 또 안 말씀이, 들린대.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라고 늘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은 그게 관심을 갖고 정말 잘 들어볼 수 있을까? 그게 머리 쓰는 거죠. 예, 그게 뭐. 어떻게 하면 하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법우님이 관심이 가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 관심이 가면 자꾸 거기가 쳐다봐지고 관심 가서 듣는 것 같으면 자꾸 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 본문은 이제 그렇게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뭘 잘 듣고 잘못 듣는 게 어딨어. 네. 관심이 가면 자꾸 듣게 되지. 네. 그리고 스님께 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스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법문 때 항상 휴대폰을 끄는데 전번에 SK 그거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칩이 없어서 그 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칩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그래 기간 동안에 스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거 전원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회 때 전원을 끄긴 꺼야 되는데 끌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을 안 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 말씀드리려고요. 고백하려고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건 뭐 네.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법회 시간에 그 연관이 있는 거라서. 관심이 가면 저절로 쳐다보게 되죠. 네. 관심이 가면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되죠. 뭐 그러면 그런 거지요, 뭐. 들어도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더 들어보게 되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지. 맞습니다.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여쭤볼 거는요. 뭐 딱히 특별히 지금 뭐 여쭤보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차피 사람들은 네. 자기 고정관념으로 듣게 되니까 네, 네. 그렇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자기 관념이 있는데 자기 관념으로 듣지 않을 방도는 없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면 궁금하겠죠, 사람이. 네, 궁금하긴. 궁금하다 보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조금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도 전혀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또 하얀 머리가 고를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예. 그게 왜 예. 그게 무슨 문제죠? 그러네. 없네 문제가. 그게 예, 왜, 예. 그게 무슨 문제? 왜 그런데요? 왜? 그러니까. 그게 어때서? 그런데 예, 예. 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건가 잘하고 있나 이제 자꾸 그게 이제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네. 관심이 있으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법문을 들어도 네. 결과가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들어보고 이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절로? 네, 그래 됩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들어야 되나?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나 묻는 것은 이제 배우고자 알고자 묻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뭘 배워서 뭘 알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건 없는데 이제 잘 하고 있나? 그거는 뭘 알아서 잘 해보겠다는 건데 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그거다. 네. 그래도 이제 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다. 네. 그래도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병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거는 배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배워야 되죠. 네. 사람의 마음은 배우는 게 아니다. 배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관심이 가서 듣는데 이 뭔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뭔가가 해결이 안 된다. 예. 싶으면 예. 계속 귀를 더 기울이게 되겠죠. 예. 그리고 관심을 더 쏟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은. 네, 그래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물어봤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네. 지식은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서 배우는 거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관심이 많으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럼 왜 지금 해결 안 되겠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들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죠. 그 고정관념, 그 자기 고정관념으로 듣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없앨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관심을 그때까지. 갖고 계속 반복해서 예. 점검도 되고 한 번씩 점검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면서 네. 가다가 보면 네, 네. 자꾸 해결은 안 되고 그럼 궁금은 하고 궁금하지 답답하잖아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네.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는 해결을 원하는데 답답하니까 네. 언젠가는 그게 뚫어질 때까지 법문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볼 것이고 그러면서 가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뚫어지겠지. 아까 오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정성법우님의 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서 알아서 그렇게 결과가 온 겁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뚫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때는. 하면 되는데 네네. 그때까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소용없는 거다. 쓸데없던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들어봤자 머리만 돌아간다. 네. 그렇게 하려고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네네. 때가 되면 뚫린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는데요? 해결될 때까지. 네, 부지런히. 예. 그냥 가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자기는 예. 두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해결 안 된 마음이 싫으니까 해결이 될 때까지 자꾸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거하고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생각인데 생각으로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이 제어가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걸 모르네.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제어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이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앉아 있을 때는 그거 들으라고 보이는데. 하는 말입니까? 안 들으라고 하는 예.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네. 예, 사과나무에 달려서 익을 때까지 그냥. 아니 그거는 익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자기가 마음에 예. 당연히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예 그럼 제가 아이를 찾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아이 찾습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네.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들까? 아이 잃어버린 엄마가? 전혀 안 들죠. 그것도 이거 머리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이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내가 해결이 안 됐으면 오로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네. 생각. 네.
감사합니다. 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앉으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싹 당기세요. 가까이. 그래야 말이 들리지. 빌랑입니다. 법문 듣다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그랬고 오전에도 그랬고 생각이 허황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전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운다. 근데 다 그냥 허황된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실상화시키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살다가. 그래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변한다는 그 차원에서 허황되다라고 아니 변하는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맞다면 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물론 뭐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게 허황되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무의미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왜 무의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 잘 못 알아들어서. 그 가끔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시면서 그냥 이것 예컨대 뭐 청해 선언 가행 정진이면 청, 해, 선, 원, 가, 행, 정, 진 그냥 그때 이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치 막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뭐 뜻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그렇게 한자 이렇게 읊어주실 때도 그냥 뭐 의미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는 약간 자기 생각 속에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건 있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의미를 붙인 거잖아요. 그 딱 뭐 객관적인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각으로 의미를 붙인 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 네, 그거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냥 딱 그 정도만 받아들이라는 게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 그 정도만 받아들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미를 전혀 의미는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하기가 사람들이 서로 법원님은 약간씩은 지금 네. 법문하고 네. 그 분별법하고 구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허황되다라는 말이 그냥 분별법에서의 그 대략적인 거 소통을 위해 필요한 그냥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다 빨간색은 그런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네. 파란색이지. 네. 빨간색이 빨간색이라는 게 허황되다 그랬나? 파란색이 파란색이라는 게 허황되다 그랬나?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라 그랬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때 허황되다라는 거는 빨간색이 뭐 빨간색은 빨간색이면서 공하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면서 공하다는 말이지.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이면서 공한데 빨간색인 줄로만 알고 있으니 거기에 그 분별의 그 알매 매여 있다. 그러면 허황되다라는 그 빨간색이 이 빛이 달라지면 색깔이 변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딱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아야 되잖아.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허황되다라고 한 그런 것이라면 측면이고 저런 측면이 아니야. 그런 측면 그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이 조건에서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라는 네. 거잖아. 그게 빨간색이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잖아. 또 어떤 것을 빨간색이라 그래? 어디서부터를 빨간색이라 그래? 네, 뭐 그거는 이제 딱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정해진 거는 제가 바가 이해- 아무것도 네. 없잖아. 대략 이런 걸 빨간색이라 하는 거지. 대략이라는 것은 빨간색이라는 거를 범주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네, 그거는 정할 대략이라는 수가 거는 없는 것에다가 대략 이름 갖다 붙여 놓은 거잖아. 그죠? 네, 그거는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단어가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빨간색은 빨간색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 빨간색이라는 게 해당되는 게 딱 있다. 이렇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고. 그럼 그 바탕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도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겨.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않는데 맞다고 여기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상심이 도다 할 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그것도 도고, 그런데 이제 화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뭔가 싫은 느낌, 시비심이 바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화가 정말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라고. 그러지. 올라오는데 저는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화 자체에 대해서 아무 신비가 없이 이렇게 탁 그냥 놓아둘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근데 화가 몸에 안 좋다라는 딱 몸에 대한 어떤 걸로 연결이 되면은 더 시비심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쁜 거고 뭔가 막 통제해야 그래, 될 것 법부님은 같고. 관념에 갇혀 있으니까. 네, 그 관념이 강해서. 근데 아까도 도는 다 도인데 우리가 그 도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시비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든 뭐든 우리 사람들 싫어하는 그 감정이 몸에도 안 좋다 이렇게 딱 그 관념에 이제 제가 몸은 뭔데? 몸도 몸도 관념인데, 몸도. 안 좋다는 것도 관념인데, 안 좋은 거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만큼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법부님은 완전히 지금 고정관념으로만 말하잖아? 네네. 그러면 네, 네. 해결이 안 돼. 네, 제가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거부감, 그 두려움, 막 그런 게 많은데 자꾸 그러니까 분별로만 네, 말하면 해결이 네, 안 된다고. 네. 자기는 왜 분별로만 말하면 해결이 안 돼? 분별 그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픈 경험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이 사실은 아픔 자체를 아픈 경험에 대한 기억이 어디 있는데 지금 자기 생각이지. 네, 제 생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네, 네. 생각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지금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속아서 생각으로 관념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 어떤 생각이 돌아가도 그냥 생각이 돌아가는 것에 바로 불과해.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아픈 것도 도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생각으로 받아들인 말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경험한 기억도 생각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니야? 지금 전부 지금 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 자기가 생각으로 생각에 매여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도면
다 도우면 그것도 지금 자기 생각이잖아. 네. 자기 지금 생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으로 해결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 아는 걸로 해결을 해보자고 하고 있다고. 아는 걸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거를 과연 정말 넘어설 수 있을? 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눈 감고 아프다고 하고 있다고.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니야? 네, 지금 일어나는 생각. 그러면 생각을 갖고 해보고자 하잖아. 넘어설 수 있을까? 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랬지? 뭘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들은 안 좋은 거, 막 그 싫은 것에 대한 그 관념들. 넘어설 수 있을까? 나를 봐봐봐. 지금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생각하느라 내가 보이지도 않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생각이요. 그래. 또 얘기해봐요. 뭘 못 넘어서? 또는 뭘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된다는 것도 넘어설 거리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넘어설 수 있을까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생각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빠져들면. 다시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 해야 돼가지고 잠깐 지금 이제 생각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다시 들어와서 말을 이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좀 질문을 하기가 말이 안 나와. 좀 머쓱한. 그치? 왜 머쓱한가? 근데 나를 보면서 말해봐. 왜 머쓱하지? 왜 머쓱한 것 같아? 다시 생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우습지. 근데 분명히 또 언젠가는 또 물어보려고 하겠지라는 생각도 막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네. 반박해봐. 반박이라기보다 계속 막 거부감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데 계속 뭔가 통제하려는 그 막 통제하지 말고. 아니 움직임 그것조차 저절로 일어나니까. 통제는 하지 마. 통제를 왜 해?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면 해. 아니 그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막 그것들을 이렇게 피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없애고 싶은 막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들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좀 힘드니까 힘드니까 뭐 근데 저 정성보부님도 아까 그 말씀하신 정성보부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공황장애였다고 하니까. 그치? 많이 힘들었다 그랬지 본인이. 네네. 힘들 때 이야기들도 덜어 있을 거야. 법회 시간에 덜어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오고 보니 뭐라 그랬어? 그러면 법부님도 나올 날이 있겠지. 나올 때가 있겠지.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기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잖아. 네. 공부하다 보니 이런 때가 왔네요. 나도 모르게 이러잖아. 그럼 법부님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때가 오겠네. 네, 그것은 항상 저 법부님도 기대를 하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법부님도 걱정할 거 없네. 네. 그리고 지금
뭔가 반박하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봐. 해도 괜찮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과거에 그 아팠던 것에 대한 그 힘듦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좀 강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겪은 게 사실은 아픔이 아니라 아픔에 대한 그 시비심을 겪어서 그냥 아픔만 겪는 거는 돌아서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도 그런데 생각. 그 12심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 그 12심도 돈데 근데 그 돈은 왜 이렇게 내게 괜찮지 않았지? 그거. 그러면 힌트를 하나 줄까? 네. 제일 끝에 괜찮지 않은 게 하나 남았잖아. 그지? 제일 끝에 남아있는 그거까지 도야. 괜찮지 않은 그대로 그게 도야. 괜찮지 않다는 자기가 속은 거고 그게 도야. 그런데 왜 괜찮지가 않지? 괜찮아야 도면 도는 반쪽짜리게? 괜찮은 것만 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터는 안 괜찮은 건데 괜찮아야 도인가? 그게 12심이야. 괜찮아야 도다 하는 게 안 괜찮은 그게 도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게 도야. 이 바보. 그게 도야. 그게. 에? 펑펑 우네? 자, 왜 펑펑 울어? 그건 너무 힘들어? 아니면 안 괜찮은 그게 그대로 도였다니? 아니 그거는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안 믿으면 괴로워야 돼. 안 믿는 게 12심이거든. 그게 도야 아마 하고 이제 해결이 돼버리는데 자기 머리로는 그게 도는 아닌 것 같은가 보지. 그러니까 도가 그런 거라. 도가 그런 거라면 그런 도는 싫어? 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아, 그러니까 도가 그런 거라도 괜찮아야 될 것 같지. 도가 그런 거라 하더라도 괜찮아야만 도일 것 같지, 그지? 네. 그건 누가 시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시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안 괜찮은 거야. 그대로 홀라당 믿어지면 지금 바로 해결이 될 건데 그래도 괜찮아야 도일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다 이거지. 그게 이제 시비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갈라놓고 있잖아. 이런 거는 도, 이런 거는 도 아닌 거. 그게 도라면은 괜찮아야지. 그 자기 생각을 우기면 괴로워야 되는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법부님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 마음 아프지 않아? 자기가 끝에 가서는 내 생각이 맞는데 이렇게 해서 괴로운데 계속 가르쳐줘도 내 생각이 맞는데 이래서 괴로운 거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 그 안 괜찮은 나를 보면서 얘기해봐. 그 안 괜찮은 둘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안 괜찮은 건 도가 아니야. 그럼 괴로워야지. 너무 안 괜찮았거든요. 너무 안 괜찮은 그게 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이법이지. 너무 안 괜찮은 거 말고 나를 봐봐. 너무 안 괜찮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괜찮은 건 없어. 그래서 둘이 아니야, 둘이. 너무 안 괜찮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원하지 마. 그 다른 거 있다고 보고 다른 걸 원하니까 괴로운 거야. 너무 안 괜찮은, 너무 흉악스럽게 생긴 파도, 그게 뭐야? 에? 그래도 그거는 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지 자기가 지금. 그지? 내가 봤을 땐 저건 그래도 저 파도는 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다라면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안 괜찮음이 계속 안 괜찮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정성 보부님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뭐 어떤 공포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랬지? 그럼 보부님하고 지금 똑같은 경계지? 근데 순식간에 그게 화해버렸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그 공포가 도였다. 경험자의 말도 안 믿어져. 아니, 저도 빨리 그런. 나를 봐봐봐. 그 안 괜찮은 거 법부님이 아무리 불쌍한 척 하면서 울먹거려도 나는 불쌍하게 안 보여. 나를 잘 봐봐봐. 그 안 괜찮은 그 고통스러운, 응? 그게 도라고. 고통스러움이 그게 도야. 그게 도면 그게 없어져. 근데 그건 도가 아니야 하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야. 도가 아니야 하는 건 시비하는 거지. 그게 도야. 그럼 분별심이 없어진 거지. 그게 도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믿어버렸잖아. 그럼 분별심이 없지. 그러면 그게 자기를 안 괴롭히지.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틀렸어 하는 그거로 인해서 괴로운 거거든. 그거로 인해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게 도네. 이렇게 해봐, 웃으면서. 아, 그게 도네. 해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해봐. 아, 그게 도네. 아, 진짜 좋다. 왜 이렇게라도 시키냐 하면 법부님은 그게 참 어렵잖아. 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째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말로라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다시 해봐. 아, 그게 도네. 좀 영혼이 없었죠. 다시 막 영혼 있게 해봐. 영혼 있게요. 아, 그게 도였어. 세상에. 해봐. 앉아있는 사람들은 따라하대. 정성보부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있으면 나와서 해봐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보부님도 그러다가 살짝 거기서 해방된 적 있잖아, 그치?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스님 답을 말씀해 하나 줘봐봐. 금방 스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 그건 내 얘기고 지금 이 부모님한테 안 들어가.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그게 법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자기는 어떻게 했는데? 예, 저는 응. 저도 맨 처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너무 마이크 당겨서 입에 좀 당겨. 거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공포가 정말 심했었거든요. 네. 그랬대. 잘 들어봐. 네. 자기하고 비슷한 케이스잖아. 응.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그게 더 편한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수시로 올라와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싫고 거부하는 거를 할수록 그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그래? 네. 이모부님도 그렇다.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계속 듣는데 둘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저 머릿속에 맴돌았었어요. 둘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그 싫은 것도 올라오는 것도 다 법이고 일단 제가 저라고 하는 것도 다 견해인데 예, 그런 생각까지 계속 해가면서 끝까지 저를 파고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가장 힌트를 얻었던 건 스님께서 정말 가장 큰 힌트는 손을 내밀어도 법이고 손을 내밀지 않아도 법이라는 그게 엄청난 큰 힌트였었어요. 저한테는. 내밀어도 법이고 내밀지 않아도 법이야. 그럼 맞아요. 예. 공포가 올라와도 법이고 올라오지 않아도 법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그러면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라는 그거를 밀어내지 말고 그냥 이것도 법이네. 진짜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이겨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야 법이래. 고통스러운 건 법이 아니고 그래도 안 고통스러워야 법이래. 그거는 나라고 지고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자기가 기준으로 나눠놓고 있잖아. 네. 그래도 편안한 게 법이지 무슨 고통이 법이냐. 자기가. 불편한 거는 내가 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저 자신한테 불편한 게 올라온 거는 내가 무언가를 꼭 지고 있거나 이거는 법이고 이건 법이 네. 아니다. 이건 네. 맞고 이건 틀렸다. 네. 공부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자기가 다 세우는 네. 네.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게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다 망고 내 생각이고 네. 뭐 견해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다른 죄가 없다. 안 믿는 죄다. 그 하나가 죄다라고 그랬어. 뭘 안 믿냐면 법을 안 믿는 거다. 법을 안 받아들이다 이 말이지. 법을 안 믿고 법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하는 그게 죄다. 왜 그걸 죄라고 하느냐? 그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죄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괴롭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 반박 하나가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게 제가 배우고 알고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 아기들도 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문제야. 생명체가 그거를 생명체가 이렇게 하면서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야. 전부 아르마리잖아. 아르마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성 법우님이 그걸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죄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믿는 것도 막 약간은 아무 그 아는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그거를 강력하게 믿어서 믿음의 효과처럼 막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이 다 없어진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관념은 나누어진 관념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 나누어진 게 틀린 거다 이거예요. 네, 그게 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가 그 안 괜찮은 그 괴로움, 네. 그게 도다 이랬잖아 저버버님이. 네. 그게 도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도더라. 나도 괴로울 때는 그게 싫었는데 해결이 되고 보니까 그게 도더라 이랬잖아. 그 상태가 다른 관념에 그 영향을 안 그러니까 받는. 자기는 지금 계속 자기 관념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뭐 생명체가 어떻고 뭐 그러니까 다 그게 관념으로 하잖아. 도다라는 그 관념을 받아들여 있는 상태처럼 이해가 되니까. 그게 도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안 받아들이는 결과지 고통은.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둘이 아님을 말하는데 네. 둘이 아니라는 걸 안 받아들이면 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거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자기가 다르게 보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질문은 지금 그게 관념의 효과는 아니라는. 뭐가 관념의 효과? 이게 도다 이렇게 응? 믿는 그런 관념. 그러면 관념이 떨어져 버리지. 그게 도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 네, 네. 자기 관념이 없어야 그게 도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네, 네. 저 부분인도 관념이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져 버렸지. 네, 그게 제가 좀 뭔가 자꾸 오해가 돼서. 관념이 떨어져 버리니까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진 거지. 네. 관념 속에 있는 거지. 분별심 속에 있는 거는 똑같은 거지. 둘이 아니다. 이것이 도다. 뭐 이대로가 법이다. 이거는 관념이 떨어져야 그게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 관념이 떨어져 버려. 그게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져? 그대로 믿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관념은 떨어져 버리지. 관념은 나누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법이다 하는 것은 나눈 관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아이들도 다 그걸 그냥 관념을 이미 갖고 그거는 타는. 지금 자기가 또 관념으로 들어가서 알고 싶어서 분석하는 거고. 알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게 그냥 내가 자기가 생각으로 관념 속에서 분석해서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고 싶은 거야. 그게. 근데 전 사실 이 관념이 없는 상태가 도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들었는데 이게 뭔가를 믿는 것에 대한 효과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타고난 그런 관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다 사실은 분별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면 고통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는데 법원이? 그럼 때려도 안 아프다 이런 걸 말해? 그런 거는 아니고.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른다 이런 걸 말해? 그거는 아닌데. 뜨거우면 고통스럽잖아. 네. 때려도 아프잖아. 네, 네. 그걸 모르는 게 도인가 법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은 분별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법이고 이런 건 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괴로워야 돼. 괴로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네. 이런 건 법이 아니다 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네. 저는 한 달 전에
스님 법문 듣다가 제가 없어지는 것을 모든 주위에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근데 그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이후에 네. 대구 법회 갔을 그 하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너무 밋밋하고 음식으로 치는 것 같으면 전혀 간이 안 된 것처럼 너무 심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대구 법회에 갔을 때 밋밋하고 심심하면 그런 경계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법회 때 가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 스님 법문 듣다가 그냥 모든 것이 다 공해지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마음이 조용해진 게 아니고 공하고 없어졌다고? 네. 그건 경계인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대구 법회 갔을 때 네. 뭐 그렇게 얌전하지도 않은 분들이 왜 나오시면 말을 쥐꼬리만하게 하세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긴장이 긴장이 되네요. 돼서? 네. 크게 말해 보세요. 한번 연습으로 해보세요. 그 이후에 대구 법회 갔을 때 네. 스님 법문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 빠져들듯이 빠져들면서 빠져들듯이 들리는 것하고 법문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자기 걸로 소화가 되던가. 네 너무 잘 들리면서 그 약간 이제 그게 비워졌던 게 약간 채워진 느낌으로 간이 조금 된 것처럼 그만큼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들을 때는 진짜 온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이제 완전히 뭔가 채워지는 느낌으로 스님 법문이 또 너무 또 잘 들리는 거예요. 막 정말 들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죠? 그 하면서 그때 법문이 끝나고도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 그냥 걸림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쯤 전쯤이었다고요? 그게 지금 한 달 전쯤 됩니다. 걸림이 없다는 게 살아가는데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다. 네. 근데 밋밋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밋밋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밋밋한 게 뭐 나도 없고 뭐 그랬잖아. 네. 자기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조차도 사라지고 주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예. 그냥 빈 공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도 사라지고 빈 공간? 그거는 네. 경계인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스님 법문 들으니까 쫙 빨아들듯이 들어오면서 흡수가 되면서 다시 이게 다시 채워지는가 털어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에 분별심이 없어진 건가
아니면 어떤 경계를 체험한 것 같은가? 그걸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분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분별이 없어지는 거는 경계는 그대로 있고 분별만 없는 거예요. 응?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내가 없어지고 빈 공간만 있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 경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마음이 깨끗해져 버린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거는 밋밋한 건 아니잖아.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아니 그때에 자기가 밋밋하다고 했는데 네. 밋밋하다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건 밋밋하지 않은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밋밋한 거야. 밋밋한 걸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경험을 한 후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뭐 어떤 점검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지는 게 지금 한 달째 계속입니다. 근데 그 들으면 너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고 스님이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예, 아닙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해야만이 내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으로 스님 법문도 확 들어오고 걸림도 없고 그걸 참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속 머리만 끄덕이고 있어 보니까 가슴이 좀 깝깝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답을 하니까 그대로 흡수가 계속 되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일체가 다 이름이에요? 다 둘이 아니에요? 네. 그 무엇도 둘이 아니야? 네.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선명해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네. 뭐가? 그냥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아니 여유한 거 말고 확실해요? 저는 확실한 것 컵은 같습니다. 컵이고 스님은 스님이고 자기는 예. 자기예요? 예, 예. 계속 공부해 보세요. 뭘 물어보시려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 두 번을 스님 법문 들으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법이 정말 큰 법이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때 그만큼 큰 법인 줄도 몰랐고 그러면서 제가 울음이 터졌거든요. 그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모든 것이 내 상이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근데 이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우연하게 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제 목소리가 이만큼 작은지는 몰랐습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좀 그리 작지 않던데. 그렇죠. 근데 지금 좀 많이 기다렸던 관계도 있고 기다리면서 내 머리 방에서 뭐요?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다 이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스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면 무엇인지 자기들도 듣고 궁금하다고 꼭 나가보라고 자꾸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네.
저는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공부하는 과정이지 뭐 다 당연히. 이제 그게 지나가다 보면 또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람들은 그런 거 막 알고 싶은 거야. 그 방 식구들이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야. 바로 그런 게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나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알고 싶어서. 그렇게도 알고 싶어. 아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계속 공부해보세요. 네. 예, 직연입니다. 네. 가행 정진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제 생각으로 너무 어이없는 행동들을 해서 법우님도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가행 정진 오기 직전에 제가 제 생각으로 어이없이 행동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나는 내가 구제할 수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지난번에 이 질의응답 나왔을 때 법원님이 길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난 내가 길을 찾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스님 말씀 듣고 그러고 보니 제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딴 데 같으면 누가 뭐 너한테 너 구제불능이야 이러면 되게 마음 상하고 왜 나한테 그러지? 나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스님.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법한테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때마침 일을 처리해야 될 전화가 왔는데 정말 일을 엉망이 돼 있어서 딴 데 같으면 막 화를 내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냐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고요. 그냥 저는 주말까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분명히 급하게 이거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주말까지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가서 그 일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좀 딴 때와 다르게 법문이 가볍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스님. 그냥 제가 그동안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그냥 그런 법문들 그게 그냥 스님 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법문은 머리로는 하나를 말하고 있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 공이야. 근데 어제부터 이렇게 법문이 내가 머리로 듣는 법문이 아니라 저러니까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오시는 법우님들 옛날에는 저거는 저 법우님 얘기야.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내가 고통인 건
이거고 저 법부님은 저 법부님의 얘기야 그랬는데 어제부터 가행전전 듣기 시작하는데 저 법부님의 말씀도 내 얘기고 이 법부님의 말씀도 내 얘기였습니다, 스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네. 그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